아, 매입부터 네. 우리 저희 대표님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아니요, 내가 매입하고 이제 예. 집을 짓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와서 보고 판단도 하고 집 위치 괜찮다. 뭐 전혀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이 단지 안에 돼 있고 이미 다 집들이 들어서 있고 그 포함돼 있고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겠냐. 예, 무슨 문제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 집주는 끄트머리에 여기가 추가되는 그 부지가 되다 보니까 그 또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를 약하는 그런 문제들이 사전에 짚어졌으면 미리미리 대비를 했을 건데 여기 도로 부지 여기 앞에 도로 있잖아요. 예. 이 단지 도로예요. 단지 도로인데 단지 조성할 때 이 도로 부지도 도로로 지목 변경이 돼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산지로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추가되면 그런 거를 이제 나중에 집 짓는 과정에서 관청에서 도로로 네. 지목 변경을 하라고 하더라고.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럼 이제 지목 변경을 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소유주들이 27명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다 동의를 받아. 사람 미친 거지. 많이 좀 힘드시겠습니다. 아니, 그런 건 진짜 힘들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걸 좀 쉽게 해보려고 막 너무 이게 좀 황당해서 쉽게 해보려고 이리 부딪혀보고 저리 좀 부딪혀보고 또 행정사 동원해가지고 트라이 해보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또 책임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 소유관계에 얽히는 건 되게 난감해 하더라고. 시청, 구청에서 또 도와주려고 하면서도 결국은 안 되더라고. 그러면 이 땅을 매매를 도와주신 분은 어떻게 못 도와주는 상황이? 거기는 뭐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여기 이제 단지 조성을 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 도와줬죠. 도와줬는데 여기 땅을 판 사람은 자기도 몰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 근데 그거를 경험이 없잖아요. 경험이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상황에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살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코치. 알겠습니다. 코 짚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겠다. 진짜 그 건축주는 아마 대부분이 경험이 없는 사람, 집 짓는 거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 그리고 애시당초에 그런 부분은 건축주가 책임지고 맡아서 하도록 역할 분담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입사람에서 맡아가지고 막 걱정하지 말라고 다 맡아서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네? 내 생각에는 일단 3분 앉으시고요. 네,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집 질 때 그 중간에 뭐 서류 들어가는 거라든지 언제쯤에서 완공될 것 같으니까 단계별로 그 단계별로 이 시점에서는 무슨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수도는 언제 이제 며칠 후에 수도를 놓을 거니까 수도 공사에 한 몇 주 전에는 연락을 해놔라. 이런 거 매뉴얼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러니까 건축주가 이제 처음 짓다 보니까 그걸 모르고 경험 많으신 분들은 별거 아닌 일인데 우리한테는 되게 크게 와 닿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이렇게 매뉴얼을 하나 작성을 하셔가지고 집 처음 설계해서부터 이제 뭐 그 바닥 공사할 때 뭐 또 허가 받아야 될 거 뭐 그런 거를 단계별로 이렇게 딱 해놓으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수도는 이제 지금 마당 공사가 며칠 후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거를 준비를 하셔라.
뭐 그런 거 이제 날짜 같은 거를 미리 해주시면 착오 없이 그 땅 파는 그 순간에 이렇게 수도가 딱 들어올 수 있게끔 시점을 맞출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거라든지 뭐 전기공사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시점을 좀 미리 다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집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집 건물은 금방 지었어요. 근데 최종 입주하는 데까지 그건 한 1년 걸린 것 같은데 많이 걸리더라고. 그게 이제 물론 이제 도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사례가 뭐냐면 그 상수도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그 시행착오로 겪은 거. 여기 야시당 쪽에 단지 조성하면서 이 단지 안에까지 수도가 들어와 있었어요. 들어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상수도 사업부에 신청을 하니까 여기 도로가 공동 소유명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 팔려고 그러면 그거 다 동의를 받아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런 내용을 알았으면 우리가 대응을 한 건데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다른 데 다 지었는데 똑같은 단지인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뭐 동의를 파야 되기 때문에 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 보름을 소비한 거야. 여기 여기 토목 공사 하다 말고 공사 하다 말고 상수도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하니까 그런 엉뚱함도 않은 얘기 여기 상황 파악도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한 보름을 소비했거든요. 이건 공사 진행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단계별로 진행이 돼가지고 그런 여지가 있는 파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미리 신청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일정에 맞춰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경험자가 필요하다. 처음 짓는 사람은 거기까지 판단하기 힘들다. 급급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벌려주고 뭐 건축주 상대로 상의하고 계속 물어보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내다보고 판단해서 할 만큼 준비가 돼 있으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거기까지 진행이 안 돼 있을 거다.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하우징 업체에서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다 처리가 되잖아요. 이제 그쪽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직불지에서 원가 공개하고 최저 단위의 어떤 형성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미흡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원래 사실은 대표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우징 플래너 제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하우징 플래너가 나와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나 그 다음에 단계별로 어느 단계에서 착공 들어갈 이제 그 설계 단계, 그 다음에 착공 단계, 그 다음에 시공 단계, 준공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서류라든지 또 다른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가이드를 하고 또 코칭을 하고 그래서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거 지금 원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라는 부분이 케이스가 워낙 또 다양하잖아요. 지행로 부분의 문제도 있고 상수도도 그렇고 또 다른 어떤 부분들 심지어는 좀 시골로 들어가면 도로는 도로인데 사도가 조금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안티를 그래서 안 하면 못 해줘. 사실 골치 아픈 문제잖아요, 이게.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포함해서 좀 만들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다 그러면 그래도 그 건축주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런 시행착오를 훨씬 덜 할 수 있지. 네? 그리고 처음에 할 때 계약 과정에서 건축주의 역할 부분하고 나머지 사람의 역할 부분하고 그걸 분명하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건축주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고 바라보고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할
할 텐데 너무 나무집 사랑에서 다 이렇게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놔버리면 그 의지를 하는 과정에서 이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오해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 네. 나무집 사랑에 해가지고 좋았던 점이 뭐냐면 그 벽체에다가 단열재 넣을 때 그 공사할 때 이제 그 다른 팀 노는 팀이 있어가지고 와서 같이 해주는데 하여튼 그 꼼꼼하게 그러니까 막 그 급할 때는 다른 팀의 인력이 와서 도와주고 그 시스템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막 먼지 다 뒤집어 쓰면서 단열재 넣는 거 다 봤거든. 그래 이제 뭐 신뢰를 해서 안 봐도 괜찮겠지만 하여튼 그 넣는 과정을 보니까 되게 신뢰가 갔고 집이 너무 따뜻해요. 이제 겨울에 추운 거를 하나도 모르겠어. 난방비 얼마 정도 나왔어요? 한 10몇만 원 정도, 15만 원? 하여튼 단열은 잘 돼 있는 것 같아. 유리도 좋고 네. 그래가지고 2층도 따뜻하고 1층도 뭐 난방 뭐 많이 안 내서 요거 지금 짓기 전에는 어디 아파트 사셨어요? 아니면 단독 사셨어요? 나는 저 단독도 살아보고 네. 아파트 살아보고 집도 한번 접었었어요. 슬라브로요? 그때는 그러니까 슬라브 집을 짓으신 거예요? 아니, 기와집. 기와집이요? 그 무슨 집이야? 스틸하우스? 근데 스틸하우스. 단열을 잘못해놨나 봐. 그냥 맡겨놓고 내가 관여를 별로 못했는데 맡겨놓고 말았는데 집이 너무 좋은 거야. 그때 집이 위에니까. 옛날에 그 정태수 회장이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아니 그 양지고 무슨 안 보면 일 안 한다고. 양집하는 데고 뭐 2층 단층이고 그런데 네. 너무 추운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고생 많이 했지 겨울철에. 그리고 분당 쪽이니까 서울 쪽이니까 여기보다 더 춥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울산 살면서 주말마다 차 끌고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 숙소에서 자기도 하고 언니네 집에서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관리하는데 고생했지. 네 계속 간식 사다 드리고 뭐 안 하셔도 돼요. 막 맨날 팀장님 그리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팀원들하고 신뢰관계가 특히 이제 팀장님하고 이지연인가? 이지연 팀장님하고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뭐 끝나고도 뭐 전화 이제 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도 드렸었고 한번 식사 한번 하자 그랬었는데 우리가 애 아빠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는데 좋지.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대표님도 신경 많이 써주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만 같아도 이제 나이가 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터넷 같은 거 조금 이렇게 활용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서 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나이 드신 분들이 집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젊은 사람들이야 뭐 이게 다 자기들이 다 찾아보고 하겠지만 좀 그 방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말할 것도 없고 뭐 아니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 어떻게 그런 지점들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저희하고 만나기 전에 카페 들어와서 공부를 싹 다 해갖고는 노트 한 권을 만들어 오신 분도 있어요. 자기가 직접 공부를 해갖고는. 그래서 시스템에서 그건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되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은 도표를 만들어서 다 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설계도 다른 거 다 돌아보고는 이제 설계는 못하지만은 공간 배치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림까지 보여서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냥 알았고 여기서 그렇게 하는 거 알겠는데 내가 직접 주면 되고 뭐 하고 하니까 대신에 다 해줘.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 해줘라는 부분에서는 아까 처음에 나 같은 경우 아마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 그 이외의 다른 부분들, 건축주가 해야 될 역할까지 떠넘기는 게 되니까 또 나무집 입장에서는 좀 애매한 지점들이 발생했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잡아 나가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좀 정리가
대수공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나무집 사랑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이제 공사들이 별도로 이제 건축주가 알아서 예를 들면 뭐 도배라든가 장판이라든가 싱크대라든가 이런 욕조 같은 거 이런 거 추가적으로 이제 작업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사전에 교통 정리가 돼가지고 건축주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뭐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 이 교통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갑자기 뭐 공사 진행 중에 알아봐야 되니까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서둘러다 보면은 이게 차질이 생길 수가. 나무집 사랑에서 예를 들면 싱크대 관련된 업체 한 뭐 3군데나 4군데 정도 이제 이렇게 알아봐가지고 연락해서 결정을 하시라고. 다른 데 해도 괜찮지만 이제 우리가 해보니까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업체가 몇 개 있다. 우리가 뭐 전혀 먹는 건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몇 군데를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 지역마다. 그러니까 이 천안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막 공장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알아보고 했는데 그런 게 좀 뭐 도배도 이게 이제 하우징 매니저의 역할하고도 연관이 될 거예요. 이제 하우징 매니저가 이제 전반에 걸쳐서 파악하고 있으니까 단계별로 이게 지금 뭐가 들어 뭐 알아보고 막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도표를 뭐 공유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련 업체 풀로 좀 이렇게 나무집 사랑에서 확보하고 있어가지고 그 업체 한번 알아보시라고 하고 또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뭔데 있으면 알아보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움을 주면 훨씬 차질 갖다가 최소화시킬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건축 박람회가 언제 있으니까 거기 가서 어떤 업체를 한번 보고서 그 업체랑 상담을 해보세요. 뭐 그런 소스를 좀 주신다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준비가 이제 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느꼈을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막 1년 2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하는 경우에 또 다른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죠. 상황이 다르겠죠. 건축비는 만족하세요? 건축비? 네. 내가 생각할 때는 건축비는 애시당초에 대표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했던 것보다 한 20-30% 더 들어가는 것 같아. 내가 다 물자값이 근데 이제 그거는 통상 막 그렇지 않겠냐. 자재값도 올라가고 또 인건비도 올라가고 막 그렇게 해서 했는데 차이는 있어요. 한번 검증해 보시지는 않으셨어요? 자료를 뽑은 거 한번 비교는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대략은 내가 다 들어간 거. 네. 그때 아마 그쪽에서 대표 나무집 사람에서 제시한 것이 한 1억 8천 이렇게 했을 건데 네? 물론 이제 단지 나무집 사람에서 하는 그것만 이렇게 한 거지 그 차이는 있을 수도 있다. 총 금액에서 한 20% 정도? 총 들어가는 거는 한 거의 2억 한 3천 정도. 그러니까 차이는 있는 거야.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또 자재라든가 이런 선택도 내가 선택한 부분이 또 있고 그러니까 다 들어가죠. 이렇게 선을 자를 수는 없지. 이 동네 이사 와가지고 이제 다른 집들하고 교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 다. 네, 아니 그 사람들 막 집 세는 데도 있고 뭐 어디 고장 나가지고 막 뜯고 업자하고 막 다퉈가지고 하여튼 그 뭐 업자가 막 그 퇴사를 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기분 좋게 집을 져가지고 짓는 과정이 너무 즐거웠어요. 남들은 집 질 때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나는 힘들었어. 아니야. 나는 이제 돈 걱정을 안 하니까. 아니 너무 즐겁게 재밌게 졌어요. 재밌게. 나는 내가 공사비 관리를 했잖아요. 통화를 했었잖아요. 공사비 관리를 했잖아요. 근데 저기 나무집 사람은 어떻게 해서 또 알게 되신 거예요? 거기 박람회 가가지고 거기 보니까 팜플렛. 나무 팜플렛만 거기다가 앞에 부스 해놓고 거기다가 팜플렛만 해놓고 그 책상에 그거 전시해놓고 사람도 없고 그냥 볼려면 봐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보니까 조금 가가지고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괜찮은 것 같다 해가지고 그냥 팜플렛 하나 주머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1,000원이니까.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1,000원이더라고. 내가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1,000원인데 나머지 사람이 1,000원이더라고. 그거는 가깝네.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이제 갔더니 우리 대표님 이제 연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알게 돼서 이제 관심을 갖고 쭉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얘기도 하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괜찮겠다 싶고 이런 식의 시스템이 앞으로 국내에도 많이 좀 확충이 돼가지고 건축진인데 여러 가지 많잖아요. 부정도 많고 복잡하고 그런 거가 좀 점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시스템을 좀 잘 발전시켜가지고 건전한 방향으로 좀 우리 건축 건전한 방향으로 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미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집 지려고 한다면은 우리 집 보여주세요. 와가지고 저 상담하게 해주세요. 제가 나는 좋은 추억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조금 100%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 종합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 하도 세분화되어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전기 이렇게 하고 하면서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로 좀 고생을 좀 한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그게 이제 내 짐작컨대 아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우리 전기 등하고 이 전기 관련된 스위치라든가 이런 거 거기서 그 지인이 그냥 좀 자기가 그거 하고 있으면 한국에서 제일 크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이제 좀 뭔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와서 해가지고 다 보내줬어요. 보내주고 이제 여기 전기팀이 이제 그거 가지고 이거 저거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와가지고 또 혼자 오셨지. 혼자 오셔가지고 며칠 동안 고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했던 거또 틈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하긴 하셨는데 그 뒤로 이게 전기 연결하는 거 하고 시간이 참 많이 걸렸어. 그래서 왜 다 잘 됐는데 전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스트레스하고 피곤하게 이렇게 이루어질까?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실제 근데 전기 시설 하면서 강남택 사장이 설정해 놓은 맥스보다 적게 지불한 것도 아니거든요.
기기 다 별도로 집어넣으면서도 나무집사랑에서 그 설정한 전기 설치 비용이 적게 들어간 것도 아니야. 그때 자꾸 딜레이 되고 다른 데가 바빠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내가 오해를 받을 만한 요인이 되더라. 그래서 내가 대표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이 전체가 잘 이렇게 조화롭게 잘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부분이 빽빽하게 틀어지면 그건 완전히 이미지에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앞으로 뭐 제대로 나머지 사람이 발전하고 가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자체 관리 또는 통제 이런 부분이 좀 보강이 되야 되지 않겠나. 그럼 어떠세요? 지금 사실 일생 동안 집을 한 채만 짓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 채도 못 지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집을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중에 제일 뭐라 그럴까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지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집을 지었을 때 내가 뭐 좋은 회사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고 그럼 집을 지을 때 내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단열이겠다 아니면 방수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목줄택이고 그러니까 단열, 방수 이런 건 다 중요하지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할 때는 업체 선정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거꾸로 해서 그럼 좋은 업체를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저희도 가보면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전시회 가서 이렇게 보면 정말 사진 보면 예쁜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대부분의 하우징 업체들이 그렇게 해서 광고를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전시장 가서 이제 상담할 때 오시는 분들하고 얘기 나누거나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결혼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일생에 결혼 한 번,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집 짓는 것도 일생에 한 번밖에 안 한다. 그런데 결혼할 때는 이 사람 얼굴 보고 결혼하냐? 아니다. 그 사람 성격도 보고 집안도 보고 그 사람의 장래 가능도 보고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느냐. 집도 똑같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업체를 선정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준에서. 좀 어떠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남집사랑에서 진 집을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그 집을 봤어요. 어디 가셨어요? 저기 저수지 있는데 어디야? 경천. 목천네. 거기. 거기도 또 위로 올라가가지고. 무슨 저수지인가요? 용현 저수지인가? 용현 저수지 그 위에 이거 비슷한 형태의 집을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집처럼 그냥 져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취향에 덕자? 네, 덕자. 우리 취향에 맞는 것 같더라고. 그 집 보고 이제 그 집은 보니까 여기 뒤가 막혀 있어서 답답해가지고 우리는 이쪽도 트이겠다 이쪽에다 이제 그 집을 모델을 해가지고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집들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멀리서 봤을 때 모양은 좀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집 보고 그 집에서 단점을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가 집을 지은 것 같아. 여기 집 짓고 이제 주변 친지들이라든가 뭐 직장 동료들이라든가 와가지고 이제 같이 집들이도 하고 집 구경도 하고 이제 그래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검소하게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뭐 화려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장님네 집이니까 좀 저택을 짓지 않았을까 기대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조촐하게 지으셨네요. 표현이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요. 되게 막 좀 화려하게 뭐 이렇게 해서
지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왔다가 의외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던데 그게 우리는 이제 두 사람이 살 거니까 이 집이 너무 크게 되면 거기에 따라 또 부작용이 있잖아요. 주변에서 또 그 경험자들이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우리도 또 굳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할 건데 2층 3층 올라다니는 것도 하는 것도 아니라겠고 가급적이면 자연하고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방도 두 개 형태로 해가지고 지었는데 이 보는 사람마다 다 시각은 다른 것 같더라고. 근데 이 우리의 지붕하고 이제 벽체 이런 거는 내구성도 있고 특별히 뭐 하자가 생긴 일이 없고 좀 안정감이 들고 이래 하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좋게 봐주는 거. 그리고 집 들어가서도 보면 일단 이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큰 대지가 큰 게 아니라서 다들 서민 그 주택이다 보니까 이 안을 막 자르고 해서 좀 답답해 보이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런 집보다는 이렇게 그냥 자연하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게 더 좋지 않나. 제가 앞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녹화를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처음에 했던 포마성 하나만 다시 좀 따고 난 다음에 막 하지.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섭섭했던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지임로 부분이라든지 상수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건축주 입장에서는 참 처음 당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처하기도 힘들고 해명 찾기도 힘든데 또 이제 그 앞부분에서 그런 각 단계별로 어떤 공정이 있을 때 건축주가 해야 될 게 뭐다 이런 역할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건 좀 녹화를 따로 한번 뜰게요 제가. 예를 들면 사무소 관련해가지고 팀장이 얼핏 얘기는 했어요. 지나가는 식으로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된다. 수도 저거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그 얘기를 해 주셨어. 근데 내가 흘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액션을 취하지 못했어. 근데 실제 사무소도 신청해가지고 뭐 대표님도 같이 고생도 하고 했지만 한 20일 넘게 한 달 가까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공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 전반적으로 차질이 많았어.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사전에 짚어지고 상수도 신청해가지고 하는 작업이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나는 거기도 지네들 물 이렇게 제공해주고 수도 요금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전처럼 서비스 기관 아니냐. 자기들 영업 사업이고 그래서 쉽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건지 공사팀이 제한돼서 그런 건지 이게 신청해가지고 그 직원이 또 잘 몰랐어. 한참 나중에 또 공사팀 들어서는데 또 한 일주일이거든. 또 뭐 거기서 와가지고 또 사전에 또 저거 하더라고. 그거 하는 것도 또 한 일주일이거든. 또 뭐 내부 저거 하는데 또 그 일주일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이제 나무 집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이렇게 짚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 거가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모님 입장에서도 또 불편하신 점이 있었을 것 같다. 뭐 집 지을 때요? 네. 짓는 과정에서. 짓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나? 장기는 뭐 있어? 없어. 난 재밌게 해줘. 재밌다. 문제만.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워낙 긍정적이다 보니까.
당연하지. 이게 이제 다 어떤 데서 불만 요인이 나오냐면 이 공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순조롭게 연결이 안 돼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보름씩 이렇게 딜레이 된다는 거는 불만 요인이 안 될 수가 없죠. 다 공사 비용으로 일비로 다 작업비로 다 나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대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건축주가 잘 모르면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해줘야 돼요. 건축주가 준비가 잘 돼 있고 잘 알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지면 되는 거고 그게 안 돼 있다 이게.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우징 매니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그것도 내가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내가 겪으면서 그거 해 주셔야 된다. 앞으로 나무 집사람이 제대로 커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고 또 본인도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을 좀 기울여주셔야 된다. 건축주가 여러 부류가 있을 거라 이거지. 준비가 돼 있는 분 아니면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나머지 사람에다가 그냥 맡겨가지고 줘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나머지 사람에 다 맡긴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해도 안 되고 만약에 본인이 다 보관을 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 하고 싶은 게 있고 생각이 다 있는데 거기다 나머지 사람에도 자기들 하는 스타일을 막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주의 형태 또는 수준에 따라서 나머지 사람에도 관계 설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서비스 또는 역할이 되지 않겠냐. 네, 감사합니다.